자, 이제 교재 509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사업 시행 절차. 그러니까 이 법률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시행하느냐죠. 자, 우리가 이 법률에서는 사업이라면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 있었죠? 주택, 건설 사업. 또 하나가 대지, 조성 사업. 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법률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 사업을 말하냐면 30호나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외로는 50호나 50세대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원칙은 얼마? 30이나 30세대 이렇게 나와요. 자, 대지 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걸 말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 대지에 무슨 권? 소유권 확보. 자, 소유권 확보를 사업 주체가 하겠죠. 자, 예외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원칙 소유권 확보하고, 소유권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오죠. 역시 사업 주체. 그럼 그동안에도 우리가 사업하려면 실시 계획 작성한다, 시행 계획 작성한다는 거 배우셨지? 여기는 사업 계획 작성한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역시 승인되면 뒤에다 고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이건 승인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한 이 사업 주체들은 요 승인권자에게 승인해 달라고 자, 뭐를 한다? 신청을 하죠. 그럼 승인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돼요. 60일 안에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승인 여부 통보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무슨 권 확보해서 소유권 확보하고 계획 만들고, 계획 만들면 승인권자에게 승인해 달라고 신청. 그동안에 우리 인가 신청하죠. 인가 신청. 여기는 승인 신청. 신청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해 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되면 이 승인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우리 그동안 배운 대로 사업 주체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 사업 주체에게 무슨 권리? 공사 착공. 그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바로 승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 그동안 받았던 인가하고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학문상의 성질은 특허로 본다. 기억나요? 인가 받았던, 승인 받았던, 착공 권리 준다. 그러면 성격은 뭐다? 특허의 성격이 있다고 그래. 특허의 성격. 그래서 승인 고시가 된다. 그래서 착공 권리 받았어, 승인권자한테. 그러면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데, 공사를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라 착공하겠다고 뭐를 하냐면 신고부터 해야 돼. 신고를 사업 주체가 다시 누구한테? 승인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사 착공한다 이렇게 나와요. 역시 착공도 사업 주체가 할 거고. 자, 착공해서 공사 완료됐다. 자, 완료되면 이때 이제 받아야 될 게 사용 검사라는 걸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신청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그러면 사용 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사용 검사.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뭐라고 배웠냐면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 검사.
이때 사용검사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시장 등이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로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는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지금부터 주택을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 요게 이제 사업 시행 절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날짜가 나온 문제가 뭐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고 요 착공까지 기간을 보통 몇 년을 주냐면 5년을 주죠. 5년 안에 착공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착공 권리 받으면 그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착공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쪽을 내가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자, 그 5년인데 우리가 공구별로 혹시 분할하는 거 기억나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최초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역시 승인 받은 날로 똑같이 5년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공구로 분할했다는 것은 요게 하나의 주택단지죠. 자, 주택단지를 6m 이상의 폭으로 경구가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1공구, 2공구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첫 번째 공구는 역시 뭐 받고 승인 받고 몇 년? 5년 안에 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초가 아닌 거, 그 최초가 아닌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날짜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최초 공사는 역시 이 부분이 최초 공사한다. 그러면 자, 승인 받고 몇 년? 5년. 요 두 번째 부분은 자, 승인 받은 게 아니라 무슨 날? 착공 신고한 날이야. 요 착공 신고한 날로 몇 년? 2년이라고 돼 있어. 왜 이제 맞춰주는가 보죠. 이 5년짜리도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1년 연장. 이때 5년짜리 것도 1년 연장이 돼요. 자, 이건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주의할 게 이 부분이에요. 모두 연장되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 공고로 어느 날로부터 한 거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한 것은 연장을 안 시켜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승인 받고 착공 신고했다. 가장 늦게 하는 게 4년 정도 하겠죠. 4년 해야 5년째는 공사해야 되니까 4년 됐어. 그리고 5년째죠. 그러면 여기서 4년 걸렸고 착공했으니까 결국 5년이죠. 연장했을 때 몇 년? 6년이야. 그럼 아까 요 비공부 요 최고 착공 신고한 날이 바로 아까 4년이라고 그랬어. 그럼 4년이면 여기 착공까지 몇 년? 2년. 그러니까 총 합해서 얼마? 6년. 그걸 맞춰준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년이란 뜻이야. 기본적으로 5년에다 1년 연장. 그 최초가 아닌 것도 요 날로부터 여기가 얼마? 4년 걸렸다고 예를 들면 마지막 가장 늦게 하는 게 4년이니까 그로부터 하는 거 얼마? 2년이니까 결국 6년. 그러니까 연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연장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거 몇 년? 5년짜리는 얼마 연장? 1년 연장해. 그런데 최초 공구가 아닌 것은 그 착공 신고일로 했으니까 4년 정도 있다 착공 신고했다. 최대로 주면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얼마? 2년. 그럼 현재 얼마? 6년 걸렸으니까 더 이상 연장은 안 해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요건 연장이 없어요. 우리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그러니까 연장은 몇 년짜리면 결국 5년 안에 하는 거. 승인받고 5년 안에 하는 것만 얼마? 1년 연장이야. 근데 최초 공고 아닌 거는 5년이 아니야.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몇 년? 2년이야.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한 4년째 착공 신고했다. 승인받고. 그러면 결국 2년이니까 합해서 얼마? 6년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는 연장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요 사용검사까지는 15일로 돼 있어요. 15일 안에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주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많이 냈었죠. 우리가 혹시 저 건축법은 사용 승인 신청 며칠이었죠? 7일 혹시 기억나? 7일. 여기는 15일. 왜? 더 규모가 크잖아. 규모가 크니까 기간도 많아.
우리 허가받고 착공신고 몇 년? 허가받고 착공신고 3년으로 바뀌었잖아. 3년으로. 건축법. 그걸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다 잊어먹은 걸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나중에 좀 했으면 7월달 정도는 하시겠지? 그래서 항상 요 절차가 건축법 절차하고 똑같아. 건축도 허가 받으려면 뭐 소유권 확보해야 돼. 과정이 똑같아. 이걸 갖다 건축법에다 옮겨놓은 상태야. 그래서 내용이 같으니까 하나를 배우시면 하나 쪽을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거 배워두시면 나중에 건축법 할 때 쉬워. 건축부도 이 과정과 똑같이 돼 있어. 승인 대신에 허가라고만 바꿔줄 거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이다 해서 날짜는 이쪽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 지금 과정은 이게 가장 어려워. 시험 논냐 보면. 그러니까 이쪽하고 합해서 내놓으면 저거 하나만 내놓으면 안 어려운데 자꾸 이놈하고 섞어 놓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인 받으면 몇 년? 5년. 근데 공구별로 나눠서 할 때에도 첫 번째 건 몇 년? 5년 하는 건 맞아. 그래서 5년짜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최초가 아닌 것은 일단 착공 신고를 최대한 4년 정도 했다고 보니까 몇 년 안에 2년 해서 합계가 얼마? 6년. 그럼 똑같으니까 연장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렇게 해서 나온 지문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외울 때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그런 뜻을 갖고 왜 맞춰졌는가를 보고 똑같이 몇 년으로? 6년으로 맞추겠다는 뜻으로 이게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일단 절차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 요 승인권자부터 먼저 할게요. 승인권자는 두 가지로 보시는데 원칙은 전부 지자체예요. 지자체장이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우리 지자체장이 누구누구인가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 근데 지자체장은 승인할 때는 그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가 승인권을 갖고 있냐면 원래대로 써볼 테니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또 일반 도지사. 요거 우리 합해서 누구라고 그래요?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그러니까 요걸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시도지사 이렇게 써놔. 근데 여러분들 시도지사 항상 요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어져. 그리고 이 사람 외에도 어디에도 대도시 시장에게도 10만 이상일 때는 승인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10만 미만일 때는 누구냐야?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 놓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시장, 군수가 이렇게.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죠. 이 도지사가 할 것을 시장, 군수가 한다. 이 차이야. 나머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도나 그리고 대도시는 규모 상관이 있다 없다? 규모 상관없어. 전부 다 이 사람이 승인권이야.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이 사람이야.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야. 울산광역시에서 15만 누구한테 받아? 울산광역시장. 5만 그러면 그것도 울산광역시장이야. 자, 그럼 서울특별시 20만 누구? 서울특별시장. 3만 서울특별시장. 자, 김해시로 갔어. 김해시 15만 김해시장. 3만 김해시장이야. 이해되셨어요?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하고 세종시하고 대도시는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누구다? 그 사람이야. 그럼 어디에서만? 일반 시군에서만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야. 일반 시군에서는 10만 미만 시장군수 이상이면 도지사란 뜻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셨지? 요걸 구분 못하면 시험장 가서 맨날 헤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산시는 10만 이상이다. 뭐 15만 하면 되지. 그러면 15만이다. 그럼 누구? 경남도지사.
자, 3만 아까처럼 5만 하면 되지. 5만 하면 누구? 양산시장 이런 뜻이야. 자, 우리 저쪽에 창녕군에 가봐. 내가 왜 창녕군이라고 그래요? 내가 창녕조씨야. 응? 그건 나도 빨리 외워지거든 이게. 다른 동네 잘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 여기 가서 15만 나왔어. 그러면 여기 누구? 경남도지사야. 역시 5만 하면 창녕 군수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항상 구분하라. 일반 시군에서만 도지사냐 시장구사 구분이야. 나머지 지역은 똑같아. 나머지 지역 똑같아.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특별시나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대도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그 사람이 승인해. 근데 일반 시군만큼은 10만 이상이면 누구? 도지사. 미만일 때는 시장과 군수다. 그러면 해결되셨을 거야. 요걸 여러분 책으로 이해를 하면 도대체 이게 문장이 안 맞거든. 요렇게 보시면 이해되셨지 이제. 그래서 승인권은 요렇게 하시면 돼. 그 대신에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는 4가지가 있어. 국토부 장관. 여러분 책에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우선 책을 한번 보시고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책에 511쪽에 보면 1번, 2번은 방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1번, 2번이. 이해됐나요? 근데 여러분 책에 지금 3, 4, 5번이 남아있어. 근데 3, 4, 5번이면 3개밖에 없잖아. 네 번째가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거기다가 2-1로 쓰던가 해서 국가하고 토지공사가 있어. 요거를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국가하고 토지공사가 시행한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돼. 나중에 요약집에 나올 거야. 뭐 요약집에 나오는데 못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아셨어요? 일단 요게 있어. 국가나 토지공사가 할 때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이렇게 2번, 3번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냥 2-1 하고 국장과 토지공사 이렇게 하고 국장 승인 그러면 되지. 꼭 쓰는 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렇게. 그것도 쓰기 싫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국장이 하는 거고. 요 이제 2번부터는 적지 말고 봐시 문장 기니까. 자, 2번을 여러분 책은 3번이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 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누가? 국장 그랬네요. 자, 그럼 울산광역시 해볼게요. 아까 울산광역시는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누구? 아니야. 자, 330만 제곱미터가 나왔어.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당연히 울산광역시장이 뭐 하면 돼? 승인하면 돼. 근데 울산광역시인데도 여기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야. 그럴 때는 울산광역시도 누구한테?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규모가 얼마? 330만 이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울산광역시 330만 이상이라도 당연히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인데 요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지정해서? 국장이 지정하면 울산광역시라도 누가 해? 국장이 한다 그 내용이야. 또 이해야 된다요? 그러면 자 양산시도 330만 이상이야. 330만이면 경남도지사거든. 맞죠? 그런데 여기 누가 지정했다면 국장이 지정했다면 여기도 누구한테? 국장의 승인받으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은 규모가 얼마 되면 330만 이상 되면 규모가 크니까 지자체에서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때 누가 지정하면? 국장이 지정하면 그런 곳이라도 전부 누구한테?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걸로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4번 번호 수도권하고 광역시 지역. 수도권하고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역시 누가 지정하면? 국장. 그게 포인트란 얘기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도 330만일 때도 누가 지정했으면? 국장. 근데 울산광역시도 긴급하게 지금 필요해. 그래서 국장이 지정해놨어. 그럼 어떻게? 국장의 승인받는단 말이야. 수도권하고 특히 어디? 광역시야.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규모 이건 상관없어. 규모 상관없이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누가 지정하면? 국장이 지정하면 국장의 승인권을 갖게 돼요. 자, 5번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작년에 처음 신설했거든.
다음의 자가 누구예요? 박스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 두 개죠. 이 법률은 공사하면 무조건 두 개 나와.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럼 공공사업주체란 얘기야. 공공사업주체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럼 결국 누가 돈 낸 거야? 공공시행자가 돈을 얼마 냈어? 50% 이상 냈단 이야기야. 뭐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누구한테? 국장에게 승인받으라 그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 니은하고 디귿이야.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은 330만 이상이다. 울산광역시 그러면 당연히 누구? 울산광역시장인데 누가 지정했다면? 국장이 지정했다. 이 말이 있어야 누가 해? 국장이 해.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330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330만일 때 무조건 국장 이러시면 안 돼. 330만 나왔을 때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에도 무조건 국장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야. 그거 두 가지가 지정한 경우에만 울산광역시든 서울특별시든 전부 다 국장이 승인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글자로 외우지 말란 얘기야. 그때까지 내용 보시면서 내용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외워도 시험장 가서 안 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승인권자는 요 정도 하면 해결되셨겠지? 승인권자 어차피 나오면 요거 많이 나왔잖아.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때 이상하면 원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시도지사 5명이야. 그리고 대도시야. 이런 거는 무조건 이 사람이 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이 도지사하고 시장 우수 관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일반 시군이라고 표시되고 이상한 그러면 누구? 도지사. 미만하면 시장 군수. 그거 외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 아까 이제 소유권 확보할 때 요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부분에 하나 있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 그 중에 요 1번이 자꾸 시험에 나와. 혹시 여러분 쓰기 귀찮으면 여러분 책이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 513쪽 512쪽 12쪽에 그 상단에 니은의 예외하고 A번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야. 됐나요? 요건 집어도 되겠죠? 요건 옆에다 쓸 거니까요. 자, 분명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예외니까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자, 무슨 계획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그 대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85% 그래도 알아들으시겠지. 85% 이상의 무슨 권? 사용권 확보야. 자, 얼마로? 아까 80. 자,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확보 못한 대지는 요거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 이런 경우는 소유권이 아닌 무슨 권만? 사용권만 80 이상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확보 못한 대지가 뭐 됐다? 요거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대상에서 요 대상이 됐을 때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 승인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이야. 그 아직 가로는 보시면 안 돼. 가로는 너무 어려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해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이 매도 청구를 하는데 매도 청구는 어떤 사람에게 매도 청구를 할 거냐예요. 그래서 첫째가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된 경우. 또 하나는 100분의 95 미만으로 사용권이 확보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이상 확보하면 되는데 80 이상을 확보하는데 능력이 좋아. 능력이 좋아서 지금 얼마를 95 이상으로 확보했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확보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무슨 청구한다? 매도 청구한다야. 자,
자,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 사람? 모든이야. 확보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뭐 들어갈 수 있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95 미만은 원래는 내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어떤 요건 갖춘 자, 요건 있는 자, 갖춘 자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모든인데 어떤 사람 뭐하고 제외, 요걸 찾아내시면 시험장 가서는 요건은 좀 이따 할 거니까 무조건 모든이나 어떤 사람 제외했느냐 이걸 찾으면 돼. 여러분 시험장 가서는 공부할 때는 이거 배워야 되겠지만 시험장 가서 찾을 때는 모든이냐 어떤 사람 뺐느냐 요것만 알면 돼. 그래서 자 95 이상 확보됐을 때는 모든이야. 모든 확보 못한 모든. 근데 95 미만은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외하고야. 그 요건이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가 무슨 계획이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 그럼 계획 결정하기 전에가 뭐 나와야 돼? 구역이 나와야 돼. 구역이. 그래서 그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하기 몇 년? 10년을 말해. 10년 전. 10년 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계속 보유한 자 이 사람을 뭐하고 제외하고 그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잘 안 쓰는 이유가 뭐야 이게? 지문이 너무 길어 이게. 그러니까 한 개 지문으로 맞출 때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요즘에 지문이 맞아야 돼. 지문이. 그러니까 이걸 잘 안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보통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 제외 이렇게 많이 나와. 여러분 굳이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 왜 이게 나왔느냐 그러면 아까 저기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니까 이미 무슨 구역 지정됐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그래서 요놈 구역 결정 곳이 몇 년 전부터 10년 전에 이미 소유권 확보해서 계속 갖고 있어. 그 말은 뭐야? 원소유자야. 원소유자. 공사하기 이전에 소유자야. 여기는 지구 단위계 수립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요건 원소유자야. 원소유자는 뭐하고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만 뭐하라? 매도 청구하라 이렇게 나와. 자 예를 들면 자 100명이 있어서 100명. 그 100명 중에서 96명의 사용권이 확보됐어. 몇 명 남았어? 4명. 4명 모두에게 무엇을 청구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이야. 100명 중에서. 근데 만약에 자 85명 확보했어. 그럼 몇 명 남았어? 15명. 그 15명인데 그 10년 전에 보유한 사람이 6명이 있어. 그 15명 6명 빼야 되겠지? 나머지 9명. 이 사람한테 뭐 한다? 매도 청구한다. 그 뜻이야. 뜻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연결이 여기서부터 돼. 80 이상 무슨권? 사용권 확보했는데 95 이상이 확보됐다. 그럼 무조건 뭐 한 사람? 모든 찾으면 돼. 모든 사람한테 매도 청구한다. 근데 95 미만 하면 어떤 요거 어차피 요거 써질 거 아니야. 쭉 써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제외한 요렇게만 찾으면 돼. 억지로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이냐 어떤 사람 제외 이 개념만 찾아내시면 돼. 그러면 시험장 가서 어차피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요렇게 해결하시면 지금까지 시험에서 많이 나온 지문이잖아. 어차피 이거 나오면 이거 연결해서 꼭 나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매도 청구할 때는 요건이 갖춰져야 돼.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자, 팔아라고 할 때 공시지가로 팔아라 그럼 팔아 안 팔아? 안 팔죠. 시가대로. 시가로 매수 청구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소유자하고 몇 개월? 3개월은 협의해야 돼. 그러니까 매도 청구 들어가면 조건을 맞춰야 돼. 그래서 조건을 맞추게 몇 개월? 3개월 동안 협의하고 현재 뭐로 줘야 돼? 시가대로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매도 청구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 소유권 확보하는데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 요거 첫 번째. 나머지는 책에 있어. 자, 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사용권 확보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 간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 공사하는데 소유권 확보해 안 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 세 가지인데 항상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 나머지는 뭐 큰 문제 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승인권자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 주체가에. 근데 사업 주체가 하는데 시공 보증자가 하거나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할 수도 있다. 요게 나와. 사용검사 신청을 누가 하는 게 원칙? 사용검사가, 사업주체가. 근데 사업주체가 안 하면 이 사람이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업주체가 뭐 되면 파산되면 할 수 없이 누가 해? 시공보증자야. 그러면 시공보증자 대신에 여기서 한다. 그 말은 자, 이 시공보증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또 그게 뭐 됐어? 파산됐어 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파산됐거나 자, 시공보증자에도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없거나 또 그 사람이 뭐 돼서 파산되면 할 수 없이 입주예정자 대표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지금 사용검사하고 승인권자 개념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 지자체장들이 승인했을 때는 검사는 누구한테? 시장 등이야. 자, 국장이 승인했을 때만 누구한테? 국장에게 승인받는다. 이렇게 달라져. 그럼 문제는 울산광역시에 말이죠. 울산광역시 승인권 누구한테 있어? 울산광역시장. 근데 검사는 누가 해? 구청장이 한다는 뜻이야. 구청장. 그게 일치 안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승인권자가 검사한다 그러면 틀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양산시는 10만 미만이었어. 그럼 누가 승인해? 양산시장이. 10만 미만이니까 그 검사도 누가 해? 양산시가 해. 그럼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승인권자가 검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걸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틀려지거든. 특별시나 광역시는 승인권이 누구한테? 특별광역시장. 근데 검사는 누가 해? 구청장. 그거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외우신 대로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지자체장 하면 이 사람들인데 검사는 누가 한다? 시장 등. 근데 장관에게 승인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장관에게 검사 받는다. 이렇게 나와. 이것도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검사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완료되기 전에 또 뭘 받을 수 있느냐? 임시 사용 승인이란 걸 받을 수 있어. 여기는 또 이렇게 써놨죠? 검사, 사용검사인데 임시는 사용 승인을, 그러니까 건축법을 따라간 거지, 그냥 건축법을.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업이 두 개라고 그랬죠. 자,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되죠? 그런데 이쪽에 주택에서 이 지금 주택이죠 지금. 그럼 주택이면 뭐하고 뭐가 있나요? 단독, 공동. 근데 여기다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면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자, 뭐별로? 동별인데 주택 앞에 뭐 붙이면 공동일 때는 뭐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돼. 임시사용승인에 가장 또 잘 나와 이게. 그러니까 요 안에가 단지에가 주택단지인데 여기에 10개 동이 들어가려고 그랬어. 10개 동이. 그 10개 동이 원래는 10개 동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완료되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은 요 하나의 동만, 요렇게 하나의 동만 만들어졌어. 그래도 이 동에 대해서 뭐 받는다? 임시 사용을 받는다는 얘기야. 임시 사용을. 근데 이게 이름이 공동이라고 명시가 됐어. 그럼 뭐별로도 요렇게 받을 수도 있다. 그 뜻이야. 뜻 아셨지? 그러니까 단지는 원래 10개 동 하면 10개 동이 다 완료될 때 받는 게 원칙이야. 사용검사란.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은 10개 동 중에 1개 동만 완료가 돼도 뭐 받는다? 임시야. 사용검사가 아니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그런데 여기다가 공동이라고 써주면 뭐별로?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게 임시 사용 승인이에요. 자, 절차는 아마 요 순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야. 어차피 시험 공부하시려면 이 정도 순서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될 거야. 자, 책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책에 보시면 509쪽부터. 자, 본문에 1번 사업계획 승인 등. 먼저 기억,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나 또는 다음의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뭐 받아야 된다? 승인이겠죠. 그래서 1번 단독주택은 몇 호? 30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단독은 50호. 그 호자 뒤에는 다 이상자가 붙어있죠. 그 책에는 안 써져 있어도 이미 본문에가 이상으로 한다 써져 있어. 그래서 30호, 50호 이상이에요. 그때 이제 50호 이상으로 할 때 뭐 1번은 좀 복잡하니까 놔두고 2번에 뭐죠? 한옥. 그러니까 단독에서도 한옥이라고 명시가 될 때는 30이 아니라 얼마? 50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다시 가로 속에 리모델링의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이죠. 그럼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이 얼마? 3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야. 30세대 이상이면 뭐 받고? 승인 받고. 아까 30세대 미만이면 허가 받아서 허가. 여기 저 뒤에 가면 또 나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승인받는 규정은 리모델링도 아파트다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30호가 세대가 넘어가는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승인이야. 근데 30세대 미만일 때는 허가 받는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50세대로 한다. 해서 1번 다음의 요건을 갖춘 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로 이 법은 원룸형을 따지는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30이 아니라 얼마로? 50이야. 그럼 단지형 연립은 얼마야? 아니 단지형 원룸형은 그냥 30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단지형에 한해서만 자 연립 다세대 얼마로? 50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기준이 있어. 아직 기준은 보지 말고 그냥 단지형 연립 다세대가 예외로 얼마다? 50세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장에 넘기면 2번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공동주택이야. 그래서 기억해 보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혹시 기억나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경우 우리 현지 거기는 자력개발이라고 했지만 우리 현지 방식 기억나요? 현지 계량 고구에 한해서. 그리고 니은의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럼 두 개 모두 무슨 계량? 현지 계량이잖아. 현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든 관리든 전부 다 뭐다? 현지 계량. 현지 계량 방식이라면 전부 몇 세대? 50세대 이상으로.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3번에가 자 대지 조성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제외 대상이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한다는 게 뭐야? 주상복합건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그랬으니까 주상복합건물. 쉽게 오피스텔 같은 걸 말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 그럼 승인 대상 제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승인 안 받고 한다? 건축법에 허가 받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법으로 안 되면 무슨 법? 건축법 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란 이야기야. 그럼 허가 받아서 하게 되면 뭐 만들지 않아도 돼? 부대시설, 복리시설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경우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까지? 이 법으로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부대 복리시설을 만드는 게 승인받는 거야. 근데 승인 안 받는다 그 말은 뭐 없이도 해? 부대 복리시설 안 만들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이란 기억에 준주거나 상업지역, 유통 빼고 거기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다. 쉽게 말해 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이야. 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은 자 분명히 30세대가 넘고 50세대가 넘더라도 승인 없이 뭐로? 허가로 할 수 있다야. 그럼 바꿔서 오피스텔도 몇 세대 이상부터는
300세대 이상부터는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지, 내용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 법을 안 받는다. 그 말은 이상이 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오피스를 그래서 우리 조그만하게 만들 때 얼마 미만? 300세대 미만 만드는 이유가 그거야. 뭐 안 만들려고? 부대 복리시설 안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300세 이상 넘어가면 아주 대규모가 되니까 부대 복리시설을 만드는데 거의 만드는 게 없어. 그래서 전부 300세대 미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90% 미만. 그런 거야. 근데 주로 문제는 기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기역 정도만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이름만 알면 되죠. 첫 줄 끝에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 것들은 자 주택법이 아닌 무슨 법? 건축법 허가로 대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산정 기준은 아직 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권자는 아까 했던 거니까 확인만 한번 1번 박스 안에 1번. 자 면적만 확인할게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일반 도지사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책이 조금 표기가 좀 그래. 그냥 하고 도지사를 별도로 띄워놨으면 하여튼 간에 5명이야. 시도지사. 그리고 또는 맨 마지막 대도시의 시장. 됐나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5명 하고 대도시 시장은 얼마 이상? 10만 이상일 때. 그럼 이제 10만 미만 하면은 자 누구만 바뀌어진다? 도지사 대신에 시장 군수가 나온다. 그 차이야. 도지사 대신에 시장 군수. 그것만 확인하면 돼. 도지사가 없고 시장 군수 나왔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 4, 5번은 미리 해드렸고, 그 다음에 3번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600세대.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좋아. 여러분 책은 또 별도로 써놨는데 별도 1번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전체 세대에서 600세대 이상 써져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 항상 우리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배우셨지? 공구별이 얼마니까? 그렇지, 300세대 이상. 요걸 시험 낼 거란 이야기야. 이걸 시험에서 항상 공구별, 그럼 공구 자체가 300세대 이상이니까 단지는 얼마다? 600세대 이상이야. 그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요.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야. 뭐 간단한데 굳이 박스 써놔서 그렇고. 자 다음 장. 그러면 사업하려거든 그 대지에 대한 무슨권 확보한다? 소유권 확보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 확보하는데 니은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란. 자 A번 지구 단위 계획. 찾았나요? 법률 이름 다 뺐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찾았나요? 사업은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란 사용권이야. 사용권. 우선 괄호 빼고 할게요. 괄호 빼고 자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 한 줄 건너뛰면 사용권을 확보하고 찾았나요? 확보하고 또 한 줄 건너뛰고 끝부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소유권 확보는 안 했어도 승인은 받을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괄호 속은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달에 요약집으로 할 때 그 괄호 속은 다시 할 테니까 오늘 거기까지 하면 또 외웠던 게 또 헷갈리니까 오늘 하나만. 자 사용권 얼마? 100분의 80 이상. 거기까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 자 B에 보면 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했어. 소유권은 못했으나 뭐를 확보했어? 사용권이야. 근데 사용권이 얼마인지는 몰라 상관없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일 때만 얼마 이상? 8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C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사업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굳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돼요. 자, 그 밑에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그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뭐로 매도할 것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어.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된 대지 소유자와 청구하기 전 몇 개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95 이상이 확보됐다면, 자, 둘째 줄, 확보 못한 대지의 어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95 미만의 확보가 됐다. 그러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무슨 구역 결정고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10년 이전에 이미 무슨권 취득? 소유권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두 줄 건너뛰어서 한 줄 건너뛰어서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구분됐죠? 다음 오른쪽에서 그거는 이제 따로 할 필요 없어. 나중에 그 요약집에서 할 테니까 3, 4번만. 거기 3번 번호.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뭐에 찬성 안 하면? 결의에 찬성 안 하면, 아까 우리 설립인가 받으려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라는 결의 서 있었죠?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뭐한다? 매도 청구 들어가. 그러니까 역시 리모델링도 매도 청구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4번의 준용. 매도 청구에 관해서는 무조건 무슨 법?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그러니까 이 매도 청구는 3개 법률에서 나와.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있고 도시정비법에도 매도 청구가 있어. 그리고 지금 주택법. 매도 청구 3군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에 있어. 그때마다 법률은 무슨 법 준용? 집합건물법 준용이야. 어느 법에서 나오든 매도 청구는 전부 무슨 법? 집합건물법을 준용해요. 거기까지만 이번 달 해두시도록 하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 며칠?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하죠. 그래놓고 이제 승인했으면 시도지사 통보해. 왜 이걸 자꾸 시험 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 날짜? 요거 왜 자꾸 냈을 것 같아? 여러분 가정에 딱 2번 있거든, 이 내용이. 우리 지형도면 승인할 때 날짜 며칠? 지형도면 30일, 요거 60일이야. 그 2개밖에 없어. 승인할 때 날짜 나오면. 그러니까 기억 미리 해놓으시래. 하여튼 승인 받을 때 무슨 날짜 냈다 그러면 지형도면은 30일로 돼요. 30일. 요 사업계획 승인은 60일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혼동하니까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내는 이유가 비슷한 것이 2개가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가 다르더라.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문제야. 전 중요한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시험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혼동을 하고 있고 착각하니까 내는 문제야. 그러니까 2가지 기억하시면 돼. 공법에서 승인 문제로 날짜 나와. 그러면 지형도면 승인할 때 며칠? 30일. 사업계획 승인할 때 60일.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려, 그런 거는. 그런 게 답으로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억울하거든, 이게. 그런 문제는 우리 출제위원들 그 정도는 이렇게 내면 여러분 혼동하겠구나 하고 내는 거니까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리을의 변경 승인은 당연히 알겠죠? 승인 받은 거 변경하려고 그래. 뭐 받아야 돼? 승인. 맞죠? 근데 경미할 때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똑같아. 허가든 인가든 승인이든 똑같은 원리고. 자, 뭐 내용이야 읽으시면 되겠고. 비읍에 부당요구 금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나요? 승인권자한테 사업주체가 아쉬운 쪽이죠, 지금?
그럼 승인권자 야 도로 좀 더 확보해봐. 뭐 공원 좀 확보해봐. 이럴 수도 있겠죠. 단지 안에 우리 공원 하나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주면 승인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은 안 된다 그래서 근데도 요구해. 그지? 그래서 그 단지 안에 공원 보면 뭐 있어? 시거로 돼 있잖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법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모른 척 하면 되지. 야 저거는 필요한데 난 필요 없어. 나 손으로 빨래 우리 세탁기 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돼? 세탁기 필요 없네. 손으로 빨면 돼. 손이 좀 부르트더라. 그런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겠지. 그럼 알아서 줘야지. 일단 법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고 대놨어. 그 다음에 승인되면 역시 뭐 해줘야 돼? 여기도 고시. 그러니까 인가하면 고시하되 승인하면 알려야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고시라는 걸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6번에 뭐 통합심의 이런 건 아직 보실 건 없어. 자, 오른쪽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가 나와 있죠. 다른 법률과의 인허가 의제 문제야. 이게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어떻게 차이냐 그런 개념인데 뭐 이번 달에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페이지 517쪽으로 와서 공사 착공 부분. 공사 착공 의무.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얼마? 1년 범위 내에서 1호, 2호 감옥에 따른 공사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1번 정식적으로 뭐 얻은 경우 승인 얻어서 승인받고 몇 년? 5년 안에. 2번 공구별 분할 들어가서 그럼 공구별 분할도 승인을 받았겠죠? 그때 가해 최초는 승인받고 몇 년? 5년. 그 5년짜리만 얼마 연장? 1년 연장한다 그 말이야. 5년짜리만 1년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에 보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이미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을 주니까 이미 기간 한참 있다 4년 있다가 한 거니까 6년으로 봐서 연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자 착공 신고 나와 있죠. 착공 신고는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음 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뭐부터 하라? 신고부터 해.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야 돼. 신고한 다음에 뭐 한다? 착공한다예요. 그 다음에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고 가로 속에 뭘 써놨어? 그런 거는 일단 보죠. 취소할 수 있다 해서 1번 사업 주체가 1항이 아니라 기역으로 고치세요. 1항은 법조문의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 책은 기역으로 돼 있어. 기역에 2호의 남목은 제외한다. 아까 뭐야? 2호의 남목?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하는 걸 말해. 됐나요? 그 2년 안에 하는 것은 공사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승인 취소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그거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공구인데 하나 공구 끝났어. 1공구. 2공구는 지 공사하든 말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야. 왜? 돈 받으려면 공사 끝내야 그 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공구 끝나면 2공구는 지가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만 제외란 뜻이야. 그 나머지는 몇 년 안에? 5년, 연장해서 6년 그런 것들은 안 하면 뭐해? 취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최초 착수가 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아서 지가 할 거니까. 자 이쪽 공구 끝났어. 이쪽 공구는 이쪽 안 하면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하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취소 사유가 안 돼. 두 번째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사업주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그럴 때는 당연히 어떻게 취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취소할 때 1번 꼭 기억하셔야 돼. 취소도 무조건 위반해서 착수 안 했다는 것도 무조건이 다냐? 5년짜리들 쉽게 말하면 5년짜리 그거는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구별로 분할했을 때 최초가 아닌 것은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니야. 기억을 잘해 두셔야 돼.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페이지를 525쪽으로 넘길 거예요. 여러분 책의 순서는 526쪽으로 넘기면 사용검사가 먼저 나와. 그걸 먼저 할 거니까 쉬었다가요. 쉬었다 사용검사부터.